세종대왕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학문과 문화의 발전을 이끈 성군이다.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친 위대한 군주로 기억된다. 하지만 세종은 단순한 학자 군주가 아니었다. 그는 강력한 군사정책을 통해 조선의 국경을 안정시키고 외세의 침략을 막아낸 탁월한 전략가이기도 했다. 특히 세종대왕은 여진족과의 전쟁에서 빛나는 업적을 남겼다. 고려시대부터 북방을 위협해온 여진족은 조선 초에도 국경을 침범하며 약탈을 일삼았다. 이들의 존재는 백성들에게 끊임없는 공포를 안겨주었고 조선의 안정된 통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다. 그러나 세종은 이 문제를 방치하지 않았다. 그는 강력한 군사개혁을 단행하고 철저한 전략을 수립해 여진족을 무력으로 제압하는 한편 외교적 유화책을 병행하며 북방 경영을 본격화했다. 결국 세종대왕의 적극적인 정책은 조선의 국경을 한층 더 확장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후 북방 안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렇다면 세종대왕은 어떻게 여진족을 제압하고 조선의 국경을 공고히 했을까? 그의 군사적 업적과 전략을 살펴보자. 조선 초기 여진족은 국경지역을 지속적으로 침략하며 조선의 안정을 위협했다. 특히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약탈과 습격을 일삼으며 백성들을 괴롭혔다. 고려시대부터 조선 초까지 이들은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갖춘 국가가 아니라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전투력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 빠른 기동력과 유목민 특유의 전술을 활용해 조선군을 괴롭혔으며 때로는 명나라와의 관계를 이용해 정치적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세종대왕은 즉위 초기부터 이러한 국경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단순히 방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진족을 토벌하고 조선의 영토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했다. 이는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경 안정과 북방 개척을 위한 전략적 결정이었다. 세종대왕의 여진족 정벌은 단순한 응징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조선의 국경선을 확립하고 여진족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원정이 단행되었다. 즉위 직후 세종은 국경 수비 강화를 위해 먼저 군사력을 정비했다. 최윤덕과 같은 유능한 장수를 기용하고 철저한 전술 훈련을 실시했다. 1418년부터 1423년까지 지속된 1차 정벌에서는 압록강 유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여진족 세력을 제압하고 의주 지역을 중심으로 국경을 안정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여진족의 근거지가 파괴되었고 일부 부족은 조선에 귀순하기도 했다. 이 정벌 이후 조선은 여진족의 침략 빈도를 감소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여진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며 두만강 동북 지역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세종대왕은 이에 멈추지 않고 1433년 김종서를 총사령관으로 삼아 두만강 유역의 여진족을 공격했다. 이 원정이 바로 사군 육진 개척의 기반이 된 중요한 전쟁이었다. 김종서는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여진족을 격파하고 압록강에서 두만강까지의 국경선을 확장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최윤덕이 함경도 지역을 공략하여 북방의 주요 지역을 조선의 영토로 편입했다. 이 과정에서 여진족은 크게 약화되었으며 일부 부족은 조선에 복속되었다. 세종대왕의 두 차례 정벌 이후 조선은 새로운 국경선을 형성할 필요가 있었다. 단순히 군사적으로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배를 위해 행정적, 군사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다. 이에 따라 사군 육진 개척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사군 자성, 회령, 종성, 온성, 육진경원, 경흥, 부령, 무산, 여연, 백천. 이 지역들은 오늘날 북한의 함경도와 중국 동북부 지역에 해당한다. 조선은 이곳에 군사적 요새를 세우고 백성을 이주시켜 실질적인 통치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조선의 북방 국경이 명확하게 확립되었으며 이후 수백 년 동안 조선의 영토로 유지될 수 있었다. 세종대왕은 무력 정벌뿐만 아니라 여진족을 회유하는 외교 정책도 병행했다. 단순히 전쟁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여진 부족에게 벼슬을 하사하고 무역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충성을 유도했다. 여진족 지도자들에게 조선의 벼슬을 수여하고 일정 지역에서 자치권을 허용, 국경 지역에서 조선과 여진족 간의 무역을 허용하여 경제적 유대를 강화, 여진족에게 한문 교육을 시켜 조선의 문화를 받아들이도록 유도. 이러한 정책 덕분에 일부 여진족은 조선의 지배 아래 들어왔으며 군사적 충돌 없이 자연스럽게 조선의 영향권으로 편입되었다. 세종대왕의 여진 정벌과 사군 육진 개척 사업은 단순한 국경 확장이 아니었다.
이는 조선이 단순히 방어적인 국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영토를 관리하고 확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국가로 성장했다는 증거였다. 또한 이 정책 덕분에 조선의 국경은 명확히 정해졌고 이후 200여 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만약 세종이 여진족 문제를 방치했다면 조선의 북방 국경은 지속적인 침략에 시달렸을 것이며 안정적인 국가 운영이 어려웠을 것이다. 세종의 북방 정책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조선의 미래를 대비한 장기적인 전략이었다. 그는 군사, 행정, 외교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북방의 안정을 이루었고 이를 통해 조선은 더욱 강한 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세종대왕이 이룩한 이러한 업적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결론에서 이를 살펴보자. 세종대왕은 단순한 문화 군주가 아니었다. 그는 강력한 군사 정책과 철저한 전략을 바탕으로 조선의 북방을 개척하고 국경을 확립한 위대한 개척자였다. 여진족과의 끊임없는 충돌 속에서 방어에만 급급했던 조선은 세종대왕의 결단으로 적극적인 정벌과 외교를 병행하며 국경을 안정화하는 국가로 거듭났다. 그가 단행한 여진 정벌과 사군 육진 개척 사업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조선의 안보를 수백 년간 유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 조선은 이후 200여 년 동안 안정적인 북방 국경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외세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 만약 세종대왕이 여진족을 방치했다면 조선은 지속적인 국경 분쟁에 시달렸을 것이고 국가의 안정 또한 흔들렸을 것이다. 그러나 세종의 업적은 단순한 무력 정벌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외교와 회유책을 적절히 활용하여 여진족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조선의 영향권에 편입시켰다. 전쟁과 외교를 균형 있게 활용하는 지혜로운 전략가였던 것이다. 군사적 힘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경제적 유인과 문화적 동화를 통해 국경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한 점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여전히 국경 문제와 외교적 갈등을 겪고 있다. 세종대왕의 북방 경영을 돌이켜보면 군사적 강경책과 외교적 유화책을 적절히 활용하는 지혜로운 전략이 국가의 안정과 발전에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단순한 무력 대결이 아니라 외교와 경제적 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종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일 것이다. 역사는 강한 지도자를 기억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위대한 지도자는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이다. 세종대왕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 그는 한글을 창제해 백성의 삶을 바꾼 학문적 성군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경을 확립하고 조선의 안보를 지킨 위대한 전략가이기도 했다. 강한 국가란 단순히 군사력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라 안정된 국경과 현명한 외교 전략을 가진 나라다. 세종대왕이 보여준 국방 정책과 외교 전략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